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15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더 심각한 오늘날의 중우정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것과 다르다고 할 것인가? 물론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뽑으면 그들이 정치를 하는 간접 민주정치, 곧 대의정치이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가졌다는 면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와는 많이 다르다. 그렇다고 아테네와는 달리 우리가 하는 민주정치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의정치도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외부의 선동과 어수룩한 군중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정치하에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해줄 대리인을 선출한다. 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선거 과정의 일부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선거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신문, TV 등 언론방송과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은 정보 제공에서 국민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취재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도를 하는가, 또 인터넷 포털이 어떤 뉴스를 노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대부분 사람은 언론 방송에 나오면 별 다른 의심 없이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 대중매체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만 하고 인터넷 포털이 공정성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매체가 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장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도 운영의 주체가 어떤 정치적 경향성을 띠는가에 따라 상위에 노출되는 기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 의해 조작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언론방송은 얼마든지 자신들과 커넥션이 있는 정치 세력의 후보나 선호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쏟아내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악의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선택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 중에도 그러한 보도 자세를 가진 곳이 적지 않다. 거대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전부터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언론 방송에서 수없이 보여준다. 마치 언론 방송이 그들의 선거 운동원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언론 방송만 의지하는 국민은 그들이 후보로 나왔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부정적으로만 알게 된다. 언론 방송이 허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8년 5월 5일 나는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이전에 나는 당시 미국 콜로라도주 상원 의원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사이버 안보정책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코리 가든의 초빙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함께 회의를 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여
우리나라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응징을 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들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 모든 것을 대기시킨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들어보려고 나를 부른 것이었다. 내가 이들을 만나게 된 데에는 임청근 한미동맹협의회 총재의 주선이 있었다. 임청근 총재가 우리나라로 인해 한미동맹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때 한미동맹의 악화를 해결할 사람으로 나를 청구한 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임청근 총재의 주선으로 나는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사이버안보정책소위원회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한 폭격을 강력히 반대하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달래면서 북핵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하튼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유튜브에 허경영 임청근을 검색하면 정언 자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은 합성한 것이라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거짓이라는 허위 왜곡 방송을 내보냈다. 그 방송을 하기 며칠 전 그곳 방송국의 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사진의 원본을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에서는 복사한 사진을 내보내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음해하는 방송을 한 것이다. 언론 방송의 허위, 왜곡 보도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선거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아테네의 중우 정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다고 본다. 아테네는 야심을 가진 개인 몇 명이 화려한 언변술로 유권자들을 해놓겠다면 지금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대중매체가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 후보를 띄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보도 자세와 행위는 일종의 대중선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동당한 대중들의 선택은 그것이 비록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여길지라도 이미 선동과 조작이 영향을 끼친 결과일 뿐이다. 그들의 투표권이나 선거권의 행사는 보기에는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절차이지만 선동한 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장을 찍어주는 덜러리 역할에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민주정치, 데모크라시는 군중에 의한 정치라는 뜻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집단지성에 의해 탁월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선동이나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중우정치, 우민정치로 흐르게 된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든 오늘날 대의민주정치 등 군중에 의한 정치가 드러낸 한계는 명확하다.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흘러 나라를 망치고 국민 스스로 재발등을 찍는 것이다. 비행기는 탁월한 조종 실력을 지닌 조종사가 몰아야 한다. 군중이 투표로 조종사를 뽑는다면 유능한 조종사가 뽑힌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행편없는 조종사가 뽑혀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 국민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리와 선을 아는 철인이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지혜로운 정치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정치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 가능성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교묘한 술책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도 이전에는 기득권 세력이 조직을 동원하여 유권자에게 직접 현금을 살포하거나 투표함, 바꾸치기 등의 단순한 수법으로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탄로나기가 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발달한 과학기술을 선거에 활용하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더 커졌고 교묘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 설령 부정이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됐다. 선거에 활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은 개표와 집계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렇듯 편리한 기술의 활용이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지금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실시 등 선거제도의 허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마도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세력이 부정선거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도 A와 B 두 후보가 대결을 벌여 51대 49의 득표율로 A 후보가 승리했다고 가정할 때 49%나 되는 국민은 A 후보와 그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기에 A 임기 기간 내내 불만스러울 수 있다. 특히 두 후보 사이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고 지지층이 그것에 크게 좌우된 경우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국민 분열이 심하게 초래되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대표를 뽑는 간접 민주정치 방식이든 시민이 직접 민주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방식이든 민주정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이다. 예, 오늘 나세 영어 허경영 아십니까?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